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가 방향이 간혹가다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7%대 급락을 하는데 코스피가 플러스를 내는 이런 흐름은 참 보기 드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삼성전자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IG 투자증권의 김유겸 책임연구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소비자심리지수 7개월 만에 기준선 하회입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9를 기록해 7개월 만에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7월과 같은 3.6%를 기록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 애플과 미국 특허 소송 완패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미국 특허 소송에서 완패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급락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LG그룹 IT주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반면 LG그룹 IT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 배경과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하루 종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허소송 배심원 판결, 1조 2천억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확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심하게는 고의적인 침해이기 때문에 30억 달러 배상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좀 이건 설마 그렇지 않겠지만 정보 비대칭이라는 생각도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외국인들 미리 열심히 팔았는데 저 판결 미리 알았던 게 아닌가 좀 이런 의심까지도 좀 드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T 쪽에서 유명한 애널리스트입니다. HMC 투자증권의 노근창 수석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판결 내용 해설 좀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궁금한 게 이번 미국 홈그라운드인데 이 판결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이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할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6개 정도 침해를 했다고 하는데 3가지 정도는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일단 저희가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나머지 3개는 그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해서 그냥 생긴 게 좀 비슷하게 생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세계 특허 소송에서 유례가 없는 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 10.1인치에 대해서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즉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애플 홈페이지에 공시하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제 삼성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다행이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6대0 판결은 좀 너무 홈그라운드라도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삼성전자 주가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그 1.2조가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지급을 안 하더라도 회계적으로 본다면 일단 충당금을 잡아야 될 요인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더 나가서 좀 더 길게 갔을 때는 2013년 실적에도 이런 비용들이 실제 지탱이 안 되더라도 일단 비용으로 일단 충당금을 잡으시기 때문에 동부분은 실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다만 전체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한 5%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이 정도로 그냥 불확실성이 끝나면 되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판매 금지 가처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갤럭시 S3나 또 차기에 나올 갤럭시 노트 2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플이 이제 판매 금지 가처분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안 주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주가 흐름은 쉽게 이제 좀 반등을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이 부분이 좀 이슈화가 될 여지가 있고 다른 부분은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 주가는 급락을 하니까 LG그룹주, IT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사실 그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디자인이 이게 이제 그 직각이 곡선으로 깎였다는 얘기인데 LG전자폰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LG전자폰도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이라면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고요. 차라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좀 발생했다고 치더라도 LG전자 강세 저는 언뜻 이해가진 않는데 하창범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LG전자라든지 주 LG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반사의 기대감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징 드릴 것은 사실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안 팔린다고 LG 옵티머스 시리즈가 팔리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되게 되면은 애플의 점유율만 강화되는 것이지 뭐 LG전자라든지 펜텍이 갑자기 매수가 나온다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애플, 삼성, LG전자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이유, 뭐 LG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애플의 납품 비중이 조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상대 수의 기대감으로 좀 오른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거기 현실화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기다려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그 토크 소송 내용에서 보면은 사실 뭐 현재까지만 보면 삼성이 완전 완패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번에 특허권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쓰고 있는 LG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번에 특허 소송에서 나왔던 그 디자인 부분, 그 동그란 부분, 사실 지금 최근에 핸드폰 트렌드가 대부분이 모서리가 동그란데 실제적으로 LG전자는 그동안 약간 사각형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바로 UI입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일단 안드로이드 체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만약에 특허 규모 자체를 광범위하게 늘렸을 때는 모서리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피해갈 수 없다는 게 좀 생각이고요. 또 애플은 사실 그동안의 어떤 성장해오면서 디자인을 많이 강조해온 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지금 현재는 LG전자가 네모난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디자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픽스되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신제품을 출시할 때 계속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모서리만 동그랗게 만들면 전부 다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좀 불리할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LG전자 관련주의 강세는 단순하게 이것이 수혜를 받아서 올라간다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일시적인 효과지 않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고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자체를 최소한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좀 지켜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보겠습니다. LG그룹의 IT주, 사실 뭐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되어 있다는 소리를 좀 최근 들어서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최근 이 판결 가지고 나타나는 반사의 이익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이런 건 좀 자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유지되고 있는 양적 완화 기대감입니다. 버냉키 장이 아이사 하원 의원의 뭐 답장 하나 한 거 갖고선 또 양적 완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버냉키 장 뭐 한마디 액션 하나에 시장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런 흐름이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고 내구재 주문은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자본재 수요는 또 크게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소비는 지표가 괜찮았는데 투자 쪽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지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버냉키 의장 잭슨 홀 연설은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 11시인데요. 예정이 돼 있는데 김유겸 연구원께서 관련 내용도 좀 엮어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최근 시장이 좋은 배경에는 미국의 이제 Q3 시행 가능성이나 ECB의 이제 재정 위기에 대한 국채 매입 재개가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3 시행에 대해서 뭐 연준 위원이라든지 버냉키 의장이 발언하는 데 따라서 시장이 좀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럽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지난번에 FOMC 회의록하고 지난 주말에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좀 종합해 볼 때는 Q3는 일단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9월이 아니라 10월 이후로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유는 지난번 FOMC 회의 이후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버냉키 의장이 밝혔듯이 현재 올해 말까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연장돼서 시행 중이고 이것이 또 효과를 또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 그 지표의 레벨 자체가 아직도 많이 낮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해서 Q3 카드를 들고 언제 이제 시행할지 그것을 좀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 지표가 악화되거나 또는 이제 연말에 재정 절벽이 이슈화되면서 금융시장이 좀 출렁일 때 그때 좀 Q3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글쎄 외국인 버냉키 의장 그 립서비스로 계속 뭐 유로존 사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계속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월 이후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공화당이 계속해서 연준 내에서 특히 버냉키 의장에 대해서 혹은 뭐 버냉키 의장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할 정도로 대선을 앞두고 좀 강하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11월에 FOMC가 없다는 것을 좀 고려해보면 12월에 또 재정절벽이 이슈화돼서 아무래도 그 타협 과정에서 주가라든지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때를 대비해서 연준이 또 카드를 아껴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경제 지표 나오는 상황이나 이렇게 보면은 당장 3차 양적 완화할 가능성은 낮은데 그래도 계속 여지를 두면서 시장에는 조금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만들려는 이런 립 서비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은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참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이걸 좋다고 봐야 될지 나쁘다고 봐야 될지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 그리스가 긴축 시한 연장을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반면에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를 유로존에 잔류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혼재돼 있어갖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2014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긴축 시한에 대해서 2년 정도 연장은 아닌데 사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성장을 원하고 있고 성장을 통한 구조조정, 독일 같은 경우는 긴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하는데 지금 그리스의 어떤 2분기 성장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됩니다. 마이너스 6% 정도 되다 보니까 독일의 강경파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메르켈 총리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다시 한번 독일 강경파를 대상으로 그래서 진화하는 발언이 좀 나왔다 말씀드리겠는데 그 부분 잠깐 정리를 해보면 독일의 중앙은행이죠. 분데스방크 옌스 바이트만 총재 같은 경우가 독일 주간제 인터뷰에서 실제로 ECB가 유로존 국채를 사는 것은 무슨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것만 같다. 그런 좀 극단적인 멘트를 했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스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지 실제적으로 중앙은행 ECB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의 어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조금 진화하는 발언을 좀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모두가 어떤 수장들의 경제 발언을 할 때 좀 신중해 주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 이제 거기에 좀 반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실제적으로 유럽 채권 시장 안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ECB의 본인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발언하면서 드라기 총재 어깨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그런 와중에도 메르켈 총리의 또 약간은 꼼수적인 반대적인 의견은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리스가 어느 정도 긴축 이행 프로그램 이행 가능한지를 지켜보겠다. 그 말은 곧 9월 초순 정도에 트로이카단의 어떤 그리스의 제7사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 실사단의 새로운 보고서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상당히 어중간한 멘트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독일 강경파의 발언을 조금 눌러주면서 겉으로는 드라기의 총재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시나 트로이카 실사단의 그리스 현재 상황을 한 번 더 판단해 보겠다고 약간은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나왔지 않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월 초순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의 액션이라든지 9월 중순에 트로이카 실사단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야 좀 더 명확한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유로존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은 헷갈리게 만드는 게 전략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워낙 좀 헷갈리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지 지금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9월 정도면 그래도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도 조금 미뤄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급락에도 견고한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7% 급락하는데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고 시장은 강보 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흐름 정말 보기 드문 아마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7%대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는데 지수는 강보합이다. 하창범 팀장께서는 글쎄요.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간단히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아마 7% 빠졌으니까 지수 시가 비중 한 20%라 치면 1.4%를 제가 계산해봤더니 삼성전자가 사실 보합만 돼도 지수는 1950이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또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삼성전자만 올라가던 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삼성전자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다른 내기세 남아있는 시가총액 80%에 대해서 현대모비스라든지 유통주 관련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받쳐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매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흐름 자체는 글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 길게 봤을 때 일주일 정도면 서로 키 맞추기는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흐름 글쎄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김유겸 책임연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흐름? 네,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특허 침해라는 것이 악재가 되기는 하지만 일단 최근에 시장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배경에는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다분히 해외적인 요인이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Q3 시행이라든지 22 국채 매입, 그러니까 유로존 위기감 완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또 ESM 출범이 9월에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 해소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 12일, 13일에 이제 FOMC가 예정되어 있고 이걸 다가갈수록 Q3 시행 무산에 대한 실망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Q3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고 또 3분기에 또 글로벌 경기가 반등한다. 또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부양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 자체는 크거나 깊지도 않을 것 같고요. 기간도 좀 짧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9월과 10월 초까지의 대체적인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은 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유겸 책임연구원께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글쎄 뭐 장중에 아까 이제 무디스에서 뭐 일단 선물 하나 줬는데 뭐 큰 선물은 아닌 것 같고 뭐 신용등급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뭐 예견된 것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큰 호재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무디스가 싱글 A 최고 등급에서 더블 A 최하 등급으로 이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북한 리스크 완화하고 우리나라 은행권의 자금 조달 능력이 개선되었다. 또 그다음에 재정 능력을 여전히 또 좋은 쪽으로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것을 외국인한테 다시 한번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면 지금 S&P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실사를 하고 갔는데 통상 이제 9월이나 늦어 10월 정도에는 한 번의 조정이 좀 가능합니다. S&P가 무디스보다도 우리나라 신용등급 두 단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무디스나 요새 뭐 신용평가사들 체면이 말이 아닌데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당장 오늘 뭐 상향 조정한 게 이게 뭐 길게 갈 재료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에서 한국이 괜찮다 이런 정도의 호재로 받아들여 갔고요. 뭐 증시에서는 좀 단발성 호재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추후에 S&P라든지 피치가 조금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호재가 되겠지만 시장의 긍정적인 충격은 오늘 하루 정도 호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S&P 움직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창봉 팀장께도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뭐 일단 굉장히 선전했었는데 코스닥은 오늘 조금 뭐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도 좀 이틀째 조정인데 조정 양상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나 종목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500선을 앞두고 오늘 0.7%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오늘 코스피 장의 모습이 됐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아까 코스피와 잠깐 연동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어떤 그 베이시다 고평가 나온 이유는 사실은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코스피 저평가를 만들다 보니까 6천억 원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합주가지수만 놓고 보고 1920선이 지지선이나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이 오늘 한 0.7% 하락하는 것은 코스닥에도 대표적인 삼성전자 관련 IT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투신과 연기금에서 코스닥 쪽에서 특히 IT 쪽에서는 거의 로스커스 손절매가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코스닥은 항상 기관의 수급 동향에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데 오늘 기관은 뭐 IT 위주로 해서 280억 정도 매도가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런 장이 오게 되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는 제가 판단할 때 한 115만 원 전후에서 일치로 가격 하락 지수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코스닥이라든지 코스닥이라 딱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와일드하게 표현하면 중소형 옐로칩 종목에 조금 매기세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그 흐름 자체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잘 갔던 IT 스마트폰 비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계속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내수적인 성격을 가졌던 게임이라든지 뭐 화장품, 제약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한 3가지 정도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좀 과했던 내수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제약주에 대해서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광약품이라든지 JW 중해시약 그리고 대표적인 패션업종 한섬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한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실적이 완만하게 개선될 기대감으로 조금 최근에 반등세가 패션업종, 유통업종에 분다 말씀드렸고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자회사 줄기세포 치료제가 건강보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최근 제약회사의 어떤 견고한 흐름에 좀 동조한다 말씀드렸고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약간은 재무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 5% 이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에도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좀 꽉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쉬는 동안 경기 민감주들, 소위 이제 경기 민감주도 화학이라든지 뭐 철강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8월 중순부터도 다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형주 쪽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뭐 계속 뭐 길어지지는 않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미어질 소지가 있다.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 부강약품, JW 중해제약, 한삼 정도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